당신의 몸속 시간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50 플러스 리셋과 함께하세요. 요즘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선생님, 간 수치가 좀 높게 나왔는데 특별히 아픈 데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간은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간에는 신경이 거의 없어서 손상이 심해질 때까지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주 속습니다. 괜찮겠지? 하지만 그 괜찮다는 말 뒤에서 간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몇 해 전 65세 여성 환자분을 진료했습니다. 평생 건강검진을 꼬박꼬박 받았고 특별한 병력도 없었습니다. 다만 매일 저녁 와인 한 잔을 즐기셨죠. 이 정도는 건강에 좋다잖아요. 그렇게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피로와 황달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간 수치는 정상의 3배, 초음파에서는 지방간과 간섬 유화가 동시에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분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술도 거의 안 마시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양이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간은 하루하루에 피로가 쌓여 서서히 망가집니다. 간은 화학공장과 같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가지 물질을 처리하며 독소를 분해하고 영양소를 저장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간세포의 재생 속도가 떨어집니다. 40대 이후에는 재생 능력이 30% 이상 감소하고 60세가 넘으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거기에 알코올, 약물, 지방, 스트레스가 겹치면 간은 쉬지 못하고 과로에 시달립니다. 그렇게 과로한 간은 처음엔 지방을 쌓습니다. 이것이 지방간입니다. 그 다음은 염증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간섬 유화와 간경변으로 이어집니다. 즉, 간은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피로를 쌓아가다 어느 날 한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기름진 음식, 단 음료, 운동 부족,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간은 단순히 술 때문에만 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당이 자주 오르내리거나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수면이 부족해도 간세포는 손상됩니다. 특히 야식을 자주 하거나 늦은 밤까지 깨어 있으면 간은 쉬지 못합니다. 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해독을 담당하는데 그 시간에 깨어 있으면 회복의 기회를 잃습니다. 또한 약물 오남용도 간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소염진 통제, 수면제, 한약, 건강보조식품 등 다양한 약물들이 간에서 모두 대사됩니다. 약이 많아질수록 간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독성 부산물이 쌓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간의 효소 활성이 떨어져 같은 용량의 약도 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보조제를 여러 개 복용하는 습관이 오히려 간을 상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 손상되면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피로감이 심해지고 눈 흰자위가 누렇게 변하며 식욕이 떨어집니다. 또한 복부가 더부룩하고 가벼운 가려움이나 구역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은 대부분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지나칩니다. 그래서 간 질환은 언제나 늦게 발견됩니다. 간 수치 AST, ALT, GGT가 높다는 것은 이미 간세포 일부가 손상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은 놀라운 장기입니다. 손상되어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회복에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쉬지 못하는 간은
결코 재생되지 않습니다. 간을 쉬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해독의 리듬을 되찾는 것입니다. 밤에 충분히 자고 음식을 일정한 시간에 먹고 필요하지 않은 약이나 보조제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간은 회복을 시작합니다. 간을 병들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간에 염증 반응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마음의 피로가 쌓이면 간도 함께 지칩니다. 실제로 불안이 많은 사람들은 간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감정은 화학 반응을 바꿉니다. 분노, 억울함, 슬픔 같은 감정이 지속되면 간의 대사가 불안정해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이지만 몸 전체를 지탱하는 중심입니다. 간이 망가지면 피로가 회복되지 않고 면역이 떨어지며 호르몬 균형까지 무너집니다. 간은 단순히 해독기관이 아니라 생명 리듬을 조율하는 지휘자입니다. 이제 우리 몸은 쉼이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쌓인 독소를 씻어내고 간을 쉬게 하는 시간 말입니다. 술을 멀리하고 늦은 밤에 불빛을 끄고 한 끼라도 가볍게 먹는 것. 그것이 곧 간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간을 지키는 것은 결국 내 삶의 균형을 되찾는 일입니다. 간을 회복시키는 첫걸음은 멈춤입니다. 간은 하루 종일 일합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약을 복용할 때도,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쉼 없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간이 아프면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정해야 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과식과 야식의 습관을 멈추는 것입니다. 밤늦은 식사는 간이 회복해야 할 시간을 빼앗습니다. 간은 새벽에 해독과 재생을 담당하지만 음식이 들어오면 해독 대신 소화에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잠자기 전 3시간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간이 쉴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해독을 돕는 음식입니다. 간은 특정 영양소를 통해 독소를 분해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황함유 아미노산과 항산화 성분입니다. 양파, 마늘, 부추에는 황 성분이 풍부해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브로콜리와 케일, 시금치는 글루타치온 생성을 촉진합니다. 간세포를 직접 보호하는 영양소로는 비타민 E, C, 셀레늄, 아연이 있습니다. 견과류, 녹차, 토마토, 아보카도, 녹황색 채소가 이 역할을 합니다. 매일 한 줌의 견과류, 하루 한 잔의 녹차만으로도 간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물 또한 간의 가장 중요한 해독 도구입니다. 하루에 1.5리터의 물을 천천히 나누어 마시면 간이 처리해야 할 독성 물질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커피나 탄산음료 대신 따뜻한 물, 보리차, 옥수수차를 권합니다. 간은 따뜻한 온도를 좋아합니다. 찬 음료는 소화기관의 혈류를 줄이고 간 대사를 방해합니다. 운동은 간의 혈류를 회복시키는 열쇠입니다. 간은 피를 저장하는 장기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간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대사 속도가 느려집니다. 매일 30분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간세포는 더 많은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지방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간의 해독 능력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단,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간에 스트레스를 주므로 땀이 가볍게 날 정도가 적당합니다. 수면은 간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2시는 간이 독소를 처리하고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하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수면이 깊을수록 해독 효율이 높아집니다. 불면으로 간이 쉬지 못하면 그 다음 날 피로와 집중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는 따뜻한 물 한 잔, 조용한 음악, 10분 명상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간은 조용한 어둠 속에서 회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해독입니다. 스트레스와 억눌린 감정은 간의 화학 반응을 바꿉니다. 화가 나면 얼굴이 붉어지고 억울하면 가슴이 답답하듯 감정은 즉시 생리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간은 이 감정의 파동에 민감합니다. 마음이 진정되면 혈류가 안정되고 간의 염증 반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일수록 간이 건강합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거나 기도, 명상, 대화로 풀어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것이 간의 회복을 돕는 심리적 해독입니다. 약의 정리도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건강보조제나 중복된 영양제를 줄이세요. 비타민과 허브, 간 기능 개선제를 동시에 복용하면 오히려 간이 더 많은 약을 분해해야 하므로 피로가 누적됩니다. 주치의와 상의하여 꼭 필요한 약만 남기고 복용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리듬입니다. 간은 일정한 패턴을 좋아합니다.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수면, 규칙적인 약 복용은 그것만으로도 간을 편안하게 합니다. 단식이나 해독 주스에 대한 오해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간 해독을 위해 며칠씩 굶거나 특정 주스만 마시는 방법은 일시적으로 수치를 낮출 수 있지만 간세포의 재생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백질이 부족해 간의 회복이 늦어집니다. 간은 극단보다 균형을 원합니다. 하루 3끼 중 1끼만 가볍게 줄이고 나머지는 단백질, 채소, 복합탄수화물로 구성된 식사를 유지하세요. 가장 강력한 간 재생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렌틸콩 같은 양질의 단백질이 간 세포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하루 3끼에 고르게 분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포함하면 하루의 대사가 안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해독법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간의 혈류를 개선합니다. 하루의 끝에 오늘도 내 몸이 나를 지탱해줬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간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이지만 회복의 언어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언어를 존중할 때 간은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피로가 줄고 눈빛이 맑아지고 아침이 가벼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몸이 보내는 고맙다는 신호입니다. 간을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병을 막는 일이 아닙니다. 삶의 리듬을 회복하고 나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제 당신의 간에게 하루의 쉼을 선물하세요. 술 대신 물을, 불안 대신 호흡을, 과식 대신 균형을. 그렇게 하루를 쌓으면 간은 분명히 응답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잔잔해지는 그날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진짜 회복은 약이 아니라 습관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